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강의가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두가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오늘 회장님의 강의에 대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정말 강의를 잘 들었다 말씀드리겠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늘 우리 김성원 교수의 열정에 늘 감복해서 참 같이 하기를 지금 수년째가 지금 되는데, 김성원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또 싶습니다. 늘 지금 이 글로벌 리더스 모닝 포럼이 어떻게 우리가 이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할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구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쭉 관심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저는 그 답을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 리더스 포럼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우리 학생께서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글로벌 지금 리더스 포럼의 멤버들과 이 영 리더스와 이 포럼을 어떤 가교 역할을 지금 할 것이냐, 어떻게 또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될 것인가,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질문이 없습니다. 정말 감동 있게 들었고, 사실 저희가 전통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전통과 미래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데, 개인적으로 회장님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애주가가 아까 보여주셨던 53도 그 용문양 그려져 있는 그것을 어렵게 구해서 그것을 따고서 그 애주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마셔본 술 중에 아주 가장 최고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3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의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술입니다. 독주가 너무 부드러우면, 그래서 그렇게 극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선일보 산업부의 최우석 차장이라고 합니다. 약간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이제 도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술 이제 주류 사업으로 사실을,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단순 명쾌하게 보면 도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주류 사업으로 변신에 성공을 하신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어떤 거를 하다가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갔을 경우에 사실 망하는 회사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취미로 하다 거의 취미 생활처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또 말아먹으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국민 피해로 돌아오고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나가는 게 이제 어떤 게 성공하면 이게 이제 칭송받는 거고, 실패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욕을 먹는데, 이 두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국민을 상대로 문화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나갑시다라고 설득을 하시는 거며, 그다음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칭송과 비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주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시작한 것은 해외 나가 보니까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이 다 북강병하고, 그 나라의 그 속에서 그 술도 다 세계적이고 또 음식도 다 세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공간이 또 다 세계적이더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수식적 다양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내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정부의 돈으로 했다면 이걸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눈앞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갖다가 문화로 만든다면 영원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음식과 술과 도자기는 다 벌써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왔습니다. 각자가 다. 그래서 다 함께 성장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영세하고, 음식 만드는 사람도 영세하고, 술 만드는 사람 대기업인데 이건 또 저급주만 만들고 있으니, 이걸 갖다가 남보고 다 같이 합시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나한테 떨어진 어떤 숙명입니다.
너가 이것을 도자기를 시작했으니 도자기에 담을 음식도 너가 만들어야 되고 누구도 만들어줄 사람이 없다. 또 이 음식과 만든 술도 너가 만들어야 된다. 이건 또 누가 만들어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 숙명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볼 때 나 스스로는, 남이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나는 25년간 저는 바보다 하는, 바보 취급받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 것이 가치가 있는 문화는 절대 거기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고 간 사람만이 세계를 경제를 상대로 해서 그 가치가 인정될 때 이 사업은 영원히 얻어나간다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서 왔더니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에 있는 신희섭입니다. 회장님 강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아마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TV를 틀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걸 만드는 이런 방송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에 좀 편중하는 게 아닌가와 그게 삶이 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보면 좀 부정적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걸 사회에 이제 표출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회장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6시 나오는 KBS의 그 제보양인가 뭐 프로도 있죠.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도 있죠. 그걸 보면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사실 왜 실망을 하냐면 거기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그런 삶이 참 아름답다는 것만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이끌 건지를 봐야 된다. 어떤 방향을 이끌고 가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시면은 드라마를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사회 상류층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서민들의 그 어떤 사랑의 관계 이런 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를 보면 그 상류층의 집에서는 전부 다 나오는 것이 무슨 와인이나 혹은 뭐 로얄 살트나 뭐 꼬냑이나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먹는 것들이. 그런데 주인공들이 무슨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실현을 그때 나오는 게 전부 다 포장마차입니다. 그 속에는 파란 병이 막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피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그 서민 문화고 남의 나라 문화를 가져와서 우리 상류층에서는 전부 다 이런 술과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왜곡이죠. 그럼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게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문화이구나 하고 또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갈까 공감대에 가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공감대라는 것은 지금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회적 담론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자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대학에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좋은 방향, 긍정적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비판만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문화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 부회장입니다. 제가 이 벤처캐피탈로 오기 전에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 청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주 제조하는 공장을 뭐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제가 다 발로 뛰어서 다니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발전 방안이 있는지 이걸 연구를 저 나름대로 했는데 오늘 그 회장님께서 이 화요를 비롯한 그 후속적인 그 보급 술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사실 그 아까 강의 내용 중에 가양주가 그 일제시대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법화되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지금 저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전통주들이 첫째는 저거 범죄 행위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거 세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얼만큼 내는 거야 이렇게 세금의 수단으로 많이 이렇게 술을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탑 수준의 문화적인 상징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을 다 끌어올린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화요가 일단 세계 시장에 우리 전통주의 어떤 그 고급 문화를 진출시키는데 선두에 섰다면 한국에 있는 많은 전통주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술 먹을 때 꼭 소주, 양주, 뭐 이렇게 맥주, 국탄주 마시지 말고 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시니까 우리 전통주 하나씩 이렇게 마시는 운동을 좀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회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좋은 전통주들이 많이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술은 전통주가 아닙니다. 저희 술을 빼시네요 그럼.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술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술이 과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술인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막걸리를 세계화시킨다고 700억, 800억 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막걸리가 어떻게 세계화됩니까? 아니 일본 애들이 저급주를 만들어가 우리 문화를 마살시키겠다고 만든 술을 어떻게 세계화에 앞장을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역사를 고찰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서민적이라는 데서 서민을 위해서 나는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사회는 발전 못합니다. 그러면 서민이 아닌 우리 양민들은 뭘 가지고 발전합니까? 우리는 뭐 외국 술을 계속 외국 문화를 우리가 차용해 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참 그렇게 그곳에 계셨다니 부탁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히려 지금 부탁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나 농림축산식품부나 또 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곳에 계신 분들 보고 일단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술을 연구하고 하십시오. 지금 술은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저는 사실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IT 쪽을 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IT 그러면 뭐 첨단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전통으로부터 든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문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히 이끌고 계시는 그 회장님을 어찌 보면 저는 이제 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대체로 뭐 이문기 교수님들이 아마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만 앞서 있는 거, 새로운 거. 근데 그게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욱이나 더 어려운 것은 오늘 또 그 글로벌 유스 리드스 포럼이 이제 아이언 리드스 포럼 출범을 하는데 이 학생들한테도 과연 그 기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교수들 중에서 솔직히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우선 두 가지는 첫 번째 회장님을 한번 우선은 그 우리 성균관대학에 한번 모셔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관이 전제가 됐을 때 정말로 세계성에서 통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이제 이건 질문입니다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도 좀 더 뭐냐면 세계화를 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문화를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회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없는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없는 시장을 어떤 수준까지 올리기라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이제 어떤 것은 BP가 될 때겠죠. 그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지금 앞으로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또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말하는 브랜드라는 그 자체도 지금 젊은 양 리더들이 계신데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를 모방해서 오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의 전통을 중심에서 만든 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킬 때 세계적인 브랜드가 탄생하는 겁니다.